의 광안초등학교 교사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측정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측정 지도의 의, 양의 개념과 분류, 측정과 그 지도, 지도의 실제, 실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측정 지도는 세 가지의 의를 가지는데요. 사회적 의, 교육적 의, 수학적 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의는 측정이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수학이 어디에 사용되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찾는 것이 측정 파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짓기 위해 쌀의 양과 물의 양을 재는 것, 옷을 만들기 위해 길이를 재는 것, 집을 짓기 위해 땅의 너비와 넓이를 재는 것, 그 다음 시간을 측정해서 지각하지 않으려면 언제 출발해야 되는 것 등이 측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수학이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가장 많은 부분이 측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교육적 의인데요. 아이들은 측정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유용성을 알게 되죠. 길이나 무게를 읽기 위해선 수를 세어야 하고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곱하고 나눠야 합니다. 시간과 분을 구하기 위해선 나누기와 곱하기, 더하기와 빼기를 해야 되고요. 둘레를 구하기 위해선 더하기와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측정을 통해 알게 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게 되죠. 마지막으로 수학적 의의가 있는데요. 수학 측정은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의 개수를 세기 위해 자연수가 필요한데 길이나 넓이를 재기 위해선 유리수라는 게 필요하고요. 원의 둘레를 잴 때는 원주율이 필요하며 각의 측정을 위해선 다각형 내각의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수 개념이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죠. 측정하는 양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것을 잴 계기가 필요해서 수학을 개발하게 되는데 강의 영상 이외에 제공되는 EBS 문명과 수학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시면 수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 시작됐는지, 그리고 측정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양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분리량과 연속량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분리량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양으로 말 그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 양, 독립된 개체의 수를 말합니다. 사람의 수나 사과의 수처럼 셀 수 있는 것이 분리량입니다. 연속량은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길이나 넓이, 부피, 무게, 시간처럼 연속되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양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서 1cm, 10ml, 30제곱cm처럼 측정을 하게 되죠. 이 연속량은 다시 외연량과 내포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외연과 내포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외연은 전체적인 집합의 개념이라면 내포는 그 사물이 가진 특징, 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연량은 사물의 외형적인 크기를 말한다면 내포량은 사물의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정과 그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 감각과 양감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양의 크기가 다른 주어진 양의 크기의 몇 배인지를 통해 측정을 하게 되고 측정이라는 것은 단위의 개념과 측도의 개념이 함께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나 미터,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가 있을 때 이 각각의 단위들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와 함께 되면 측정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측정 지도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지도는 양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양을 비교하고 측정해 보며 단위의 도입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길이나 넓이, 시간이나 부피 등 여러 가지 측정의 다양한 범위에서 지도의 순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말인가, 길다, 짧다, 높다, 낮다와 같이 양에 대한 인식을 1, 2학년, 저학년 시기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배우게 되는 측정 단원에서는 직접 비교, 간접 비교, 직접 측정, 간접 측정을 통해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표준 단위를 도입하는 순서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직접 비교는 서로 맞대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어느 한 부분이 일치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접 비교는 직접 비교가 되지 않은 대상의 경우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비교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측정은 자를 통해 직접 측도와 단위가 합쳐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간접 측정은 다른 대상을 이용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모든 양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측정에서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개념이죠. 길다, 짧다, 두껍다, 얇다, 높다, 낮다, 깊다, 얕다, 멀다, 가깝다 등을 1, 2학년 때 2가지 또는 3가지의 사물을 비교해서 표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무겁다. 셋 중에 A가 제일 무겁다, 제일 가볍다 등과 같은 것을 먼저 학습하게 되고요. 양의 지도의 기차 과정이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대어 비교에서 어느 것이 더 길고 짧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간접 비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대상, 예를 들어 책상의 길이와 칠판의 길이를 비교한다고 할 때 두 개는 맞대어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책상은 연필의 몇 개 들어간다, 칠판은 몇 개 들어간다를 통해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임의단위 비교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대상, 이건 연필 말고도 다른 걸로 할 수 있겠죠. 클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우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다른 대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길이 단위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칠판을 3이라고 셌는데 어떤 친구는 7로 셀 수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10으로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동일한 임의 단위 하나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나는 그러면 8 길이로 비교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책상은 8로 4팔인데 칠판은 4개의 팔이 들어가는데 책상에는 한 번만 들어가. 그러면은 칠판이 더 길구나, 칠판은 4고 얘는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 세계인들이 동일한 임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공통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단위 비교를 한 다음에는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표준 단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여 센티미터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동이 가장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보다는 센티미터를 먼저 지도하게 되고요. 센티미터를 배운 다음 밀리미터, 미터의 순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반을 애들을 데리고 지도를 한 예인데요. 실제로 빗자루와 줄을 가지고 가서 원의 둘레를 측정해서 원주를 측정하는 활동을 해봤고요. 이거는 자기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통해 이제 원주를 측정하고 지름과 원주의 관계인 원주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본 개념입니다. 둘 다 간접 측정, 임의 단위 비교를 하고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 손가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을 인식하고 임의 단위가 아닌 표준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측정의 다른 부분인 시각과 시간은 어떻게 지도가 될까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몇 시 정각이기 때문에 정각을 학습한 후 몇 시 30분, 그 이후 5분 단위, 그 이후 몇 시 몇 분의 단계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시각과 시간은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각은 순간이란 뜻이고 시간은 흐르는 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각에 들어가는 각이 시각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2시,
2시 30분 이런 정지된 한 상태, 뭐 수업이 2시 30분에 끝난다, 이건 시각이 되겠죠. 9시부터 2시 30분까지 수업을 했다면 이 사이에 흐른 양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시간은 혼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넓이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각형 중의 넓이 중에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것이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을 시작으로 하여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넓이의 지도는 앞서 배운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변형하게 되는데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삼각형 모양을 잘라주고 이 넓이를 다른 도형, 즉 앞서 배웠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윗부분을 잘라서 이를 좌우로 옮겨 직사각형을 만들고 가로는 밑변의 길이와 같고 세로는 높이를 반으로 자른 것이니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친구는 양쪽 옆을 잘랐습니다. 양쪽 옆을 잘라서 위로 올려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세로는 높이가 되고 가로는 밑변에서 반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밑변의 2분의 1. 그래서 이런 또 식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배웠던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을 이용하여 넓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강의 자료로 제공되는 모는 종이에 평행사변형을 그리시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등적 변형해 보겠습니다. 등적 변형한 자료는 같이 첨부해드리는 파워포인트 자료, 구글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학번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측정 영역에서 초등 교과, 초등 수학에서의 측정 영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